정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최강캐 요리치가 혈기화된다면 어떻게일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라의 최강 캐릭터 요리치, 인간 시절에도 무장을 발라버린 먼치킨 검사죠. 그런 요리치가 혈기화되어 인간 시절의 기억을 잃게 된다면 어떨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전집 중 호흡의 시초이자 해흡의 달인이었던 귀할 때 일주 주이쿠니 요리치.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마에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 불길하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미움받게 되었고, 자신을 보호해주던 엄마가 죽게 되자 집을 뛰쳐나와 우타라는 여자를 만나 함께 살게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 우타가 요리치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지만 출산을 앞둔 어느 날 요리치가 산파를 부르러 간 사이에 혈기가 들어와 우타와 뱃속의 아이는 죽게 되었죠. 이 모든 원흉이 바로 혈기라는 것을 알게 된 요리치는 이 세상의 모든 혈기들, 그리고 태초의 혈기 무잔을 자신의 손으로 꼭 죽이리라 다짐하며 귀할 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리치는 천부적인 검술의 재능으로 인해 혈기들을 단번에 배워버렸고, 단 한 번의 부상도 없이 임무를 수행해내며 일주의 자리에 올라갔죠. 그러나 어느 날 요리치는 혈기를 사냥하러 돌아다니고 있는 도중 한 여자 혈기와 남자 혈기를 마주쳤는데, 요리치는 그 혈기를 보자 단번에 저 남자가 바로 태초 혈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부자는 요리치를 보고 딱히 별볼이 없어 보이는 일개 검사인 줄 알고 가볍게 공격을 했다가 요리치가 그대로 뛰어와 부장의 목을 베어버렸고, 부자는 이 말도 안 되는 스피드는 뭐냐며 당황했죠. 하지만 놀라기는 요리치 역시 마찬가지. 1년도로 목을 베면 죽어야 하는 혈기가 목이 베이고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에 초조함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방금 다시 베인 것은 우연일 뿐이라며 촉수를 끄집어내 엄청난 공격을 해댔지만 촉수 하나가 겨우 요리치의 팔뚝에 스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요리치는 다시 뛰어들어 무장의 온몸을 갈기갈기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자는 이 남자에게서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도망치기 위해 몸을 수천 개의 육편으로 쪼개 도망갔고, 요리치는 그 육편들을 순식간에 베어버렸지만 차마 전부 베어내지 못하며 무장을 놓치고 말았죠. 요리치는 무장의 피를 듬뿍 뒤집어 쓴 채로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했는데, 그 순간 요리치는 갑자기 밀려오는 현기증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낯선 방에서 눈을 뜨게 된 요리치. 요리치는 멍한 기분으로 주변 둘러봤고 처음 보는 가구들에 깜짝 놀랐죠. 자신은 어떤 지하실에 있었던 것 같고 자신이 얼마나 잠에 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위층으로 올라간 요리치. 낯선 여자와 어려 보이는 소년이 그를 보고 화들짝 놀랐고,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라고 소리쳤죠. 요리치는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은 타마요이며 옆에 아이는 자신의 조수 유시로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자신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타마요와 유시로가 인간과 다른 존재로 느껴져 살짝 경계를 했죠. 그런데 어쩐지 자신의 몸 또한 이상하게 느껴졌고,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타마요는 정말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거냐고, 당신의 이름은 요리치, 부장을 베어버린 과정에서 부장의 피가 상처에 들어가 버린 바람에 혈기화가 되었고 무려 500년 동안이나 잠에 들어있었다고 했죠. 본디 인간이 혈기화되는 시간은 강하면 강할수록 오래 걸리긴 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이는 지금의 상인일 코코시보로 일주일이 걸렸는데, 당신은 어떻게 되었길래 혈기화되는 게 500년이나 걸리느냐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럼 당신이 나를 500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돌보았냐고 깜짝 놀랐고, 타마요는 나는 꼭 무장을 죽이고 싶은데 당신이 유일하게 무장을 죽일 수 있는 인물이기에 언젠가 깨어날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요리치는 무장이 누군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왜 내가 무장이라는 자를 죽여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나는 그저 조용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타마요는 엄청나게 당황했고, 요리치의 모습은 정말로 아무런 원한이나 욕망도 없어 보였기에 계속해서 설득을 하려고 했죠. 타마요는 요리치에게 혈기의 역사와 귀할 때와의 대립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해줬지만, 요리치는 내가 인간 시절의 끝으로 무언가와 치열하게 싸웠다면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며 더 이상 싸우는 걸 거절했고, 기대에 충족 못 시켜줘서 미안하다고 하며 타마야 아지트를 떠나버렸습니다. 요리치는 인간 시절의 모든 기억을 잃자 자신의 천성만이 남게 되었는데, 요리치는 본디 집안에서 미움을 받고 자라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려고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도 최대한 욕심을 줄이고 소박하게 살아가려 했기에 그
그 누구와도 싸우지 않으려고 했죠. 요리치는 번화가에서 살다 보면 분명히 인간들과 많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 산으로 들어갔고 이곳에서 혼자 머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리치는 바에 걸터 앉아 자신의 옛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라? 처음 보는 사람이네? 안녕하세요. 요리치가 그쪽을 보니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고 있던 소년 카마도 탄지로가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인사를 받아줬고 이곳에 살고 있느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그렇다며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냄새가 난다며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진다고 뒤없이 말했고 요리치는 자신이 혈기인데 무섭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혈기라면 혹시 그 전설로만 내려온다는 인간들을 잡아먹는 괴물 말인가요? 저를 잡아먹을 건가요? 라고 물었고 요리치는 난 너를 잡아먹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탄지로는 당신이 혈기라고 해도 당신에게는 매우 다정한 냄새가 나기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오빠 이제 밥 먹으러 들어오래 라고 하며 한 소녀가 뛰어왔고 그녀는 요리치를 보고 나그네 분이 계셨구나. 안녕하세요 라고 밝게 인사했죠. 요리치는 얼떨결에 인사를 받아줬고 탄지로는 이 아이는 제 동생 네이코예요 라고 소개한 뒤 네이코에게 이분은 혈기인데 인간을 잡아먹지 않으신데 라고 소개했고 네이코는 혈기는 처음 본다며 해맑게 좋아했습니다. 요리치는 이 순수한 아이들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흘러나왔고 참 사이가 좋아 보인다며 마치 예전에 자신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형제에 대한 따스함이 느껴졌죠. 탄지로는 혹시 식사 안 하셨으면 저희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지 않겠냐고 권유했고 요리치는 카마도 남매를 따라 그들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가장인 탄지로와 키 그리고 여러 아이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요리치를 편견 없이 반겨줬고 함께 식사를 했죠. 요리치는 탄지로를 보자 그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얼마 안 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치 이전에도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것이 정확히 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했습니다. 그 얼마 후 정말로 탄지로가 죽게 되었고 요리치는 자주 카마도 집을 왕래하며 집안일과 나무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탄지로가 동생들을 데리고 나무를 베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도끼질을 하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곰이 나타나 그들을 위협했고 탄지로는 동생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도끼를 꽉 잡고 경계하며 동생들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곰이 탄지로에게 달려들었고 탄지로는 순간 공포에 짓눌려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런데 곰이 눈앞에 멈춘 뒤 갑자기 목이 땅으로 떨어져 올라갔고 옆에는 요리치가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탄지로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엄청난 스피드를 내어 뛰어온 뒤 곰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린 것이었죠. 탄지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요리치 씨 덕분에 우리 모두가 살았다며 감사했고 요리치는 생명을 베어버린 손맛을 느끼자 이전에 수없이 무언가를 베어버렸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잠시 산 꼭대기에 올라 마음을 다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명상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살생 본능을 잠재우려고 하던 요리치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나 야심한 새벽이 되었는데 순간 엄청난 기기가 산 중턱에서 느껴지는 듯하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고 빠르게 카마도 가문의 집으로 뛰어갔죠. 그런데 집 앞에서부터 피가 가득했고 탄지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탄지로에게 괜찮냐고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요리치 씨와는 다른 느낌의 혈기가 찾아왔다며 내 가족들을 구해달라고 말한 뒤 숨을 거두게 되었죠. 요리치는 이를 부득 깔며 집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모든 이들이 쓰러져 있었고 네지코를 제외한 모두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네지코는 엄청나게 괴로워하며 혈기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했는데 요리치의 내비치는 세계에 비친 네지코의 몸속에는 어떤 흉악한 물질이 네지코의 심장을 파고들고 있는 것 같았고 요리치는 칼로 네지코를 찔러 그 물질을 빼냈죠. 그 물질에서 느껴지는 귀기는 분명 무장의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고 방금 이곳을 습격한 게 무장이란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때 네이코는 이미 혈기화가 진행이 되었고 혈기의 모습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요리치는 이 주변을 둘러보니 아까 이곳에서 일하는 일들이 전부 다 보였는데 어떤 혈기가 카마도 집에 들어서자 요리치 씨랑은 다른 혈기시군요 반가워요 라고 반겼고 그 혈기는 그대로 탄지로를 손톱으로 베어버린 뒤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카마도 가문의 모든 이들이 그 혈기를 보고도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순식간에 죽어나갔음을 알 수 있었죠. 요리치는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카마도 가문이었기에 그들이 다른 혈기를 경계하지 않았다가 당했다는 걸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이게 전부 다 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와도 관계를 맺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를 했지만 이미 다 벌어진 일 네이코만이라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때
이 사악한 혈기 자식 기어코 이 집을 습격해 사람들 죽였구나 라는 소리가 들렸고 무례호 공격이 요리치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요리치는 가뿐히 그 공격을 피하며 그를 봤는데 그는 비살대 검사 도미오카 기우였죠. 요리치는 나는 지금 기분이 매우 안 좋으니 꺼져라. 인간을 죽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었지만 지금 이 상태로라면 죽여버릴지도 모르니까 이라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기우의 눈에는 요리치가 이 참상을 일으킨 범인일 뿐이었고 다시 무례호 검술 시간에 요리치에게 덤벼들었죠. 요리치는 순간 칼을 빼낸 뒤 기우의 검술을 그대로 박살내버렸고 기우의 일륜도가 요리치의 칼과 부딪히자 그대로 두동강이 나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기우는 이 말도 안 되는 힘은 뭐지? 라고 생각하며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미 요리치의 칼이 기우의 목을 겨누고 있었죠. 기우는 젠장 이대로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단념을 했는데 요리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레유코가 요리치를 붙잡고 말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의 칼을 거두었고 이 시신들을 수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줄 수 있겠나? 라고 했죠. 기우는 자신이 죽인 인간들의 시신을 수습해준다고? 별 미친 혈기를 다 보겠군 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에게 지금 이자를 죽일 만한 무기가 없으니 일단은 물러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리치는 카마도 식구들의 무덤을 만들어줬는데 레유코는 마치 아이가 되어버린 듯 그 무덤에 대고 울기만 했죠. 요리치는 자신의 소중한 인연을 잃은 느낌,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은 일들이 되풀이되자 예전에 자신의 아내인 우타와 뱃속의 아이가 죽었던 일들이 조금씩 상기화되었고 무장 죽여버리겠어 라고 다짐하며 레이코를 데리고 그곳을 떠나게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요리치라는 캐릭터의 성격상 설계된다고 해서 곧바로 지구제한급 존재로 거듭날 것 같진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생각들에 의해서 여러 전개가 가능할 것 같아 이런 초반 빌드업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